오늘은 이제 소액보전금, 이 조견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액보전금의 조견표가 있고요. 이 소액보전금은 옛날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서울은 300만원, 우리 시골은 200만원 일 하다가 몇 번 개정이 됐나 그러면요. 10번이 개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은 서울은 1억 1000만원이면은 이하면은 3,700만원, 우리 시골은 5천만원 이하면은 1,700, 그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담보대출 1억 빌려 가면요 방한간 1,700 뺏깁니다. LTV 70% 해가지고 7천만원, 1억 곱하기 70% 7천만원 마이너스 소액보전금 1,700 해갖고 5,300만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나가면은 설정되고도 늦게 들어왔는데도 은행보다 먼저 선배당 해버린다. 1,700 정도는. 지금 설정된 거는. 그러니까 2016년 9월 18일부터 개정된 거는 1,700이고 아마 서울은 3,700 뺏깁니다. 방 한 칸에.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2002년 11월 1일에 4,500만원 이하면은 이래가지고 이제 1,300 주다가 서울은 우리 촌동네는 기타지역이라 그래요. 기타지역은 2,500만원이면은 750 일 하다가 지금은 6차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500만원 이하면은 2,200, 3,000만원 이하면은 1,000만원. 그래서 지금 이제 상가는 대출 받으면은 보통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곱하기 뭐 70% 하면 7천만원이죠. 뭐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뺍니다. 그러면 6천 정도, 막 그 정도 대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이거는 이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구독선에서 뭐 전산에서 예상배당표 눌리면은 거의 95% 해결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특히 상가가 이제 조금 됩니다. 금액이 상가는 이 적용 금액이 있어요. 서울은 예전에 2억 4천만원 이하면은 보호가 되든지 됐는데 창원은 1억 4천입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얼마냐 그러면요. 서울은 9억 원 이하, 우리 창원은 3억 7천 이하. 여기 되면은 여러 새 빌딩이다 그러면요. 그 새 빌딩 안에 임차인들은 3억 7천 안에 들어가야 뭐 인수가 되든지 뭐 우선 배당이 되든지 사업자 등록 확정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상가는. 그래서 여러 3억 8천이다 그러면은 보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사업자 등록하고 3억 8천에 자기가 확정일자를 찍어 놨는데 나중에 기밀 들어갔어요. 은행 설정이 있고 뒤에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 3억 8천은 보호가 안 되고 3억 7천은 보호가 되고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 구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들어갈 때 잘 알아야 돼요. 중개하시는 분도 3억 7천에 이렇게 해서 예로 이제 30억 빌딩에다 그러면은 대출 한 10억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3억 7천짜리가 예로 약국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3억 7천에 사업자 등록하고 하라 이래야지 3억 8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3억 7천도 그래. 1억에 월세가 270이면은 그거는 보호가 되는데 1억에 280이면은 확정일자 받아도 무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1억에 270이면 3억 7천이죠. 한산해 보면은 월세 곱하기 배열 해버리니까 그럼 무배당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금액이.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도 1억에 270이면은 공장에 그게 뭐 사업자 등록 잘해가지고 높게 낙찰돼서 1억 정도 받을 수는 있는데 380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3억 8천 해가지고 이거 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써놨죠? 3억 7천. 그렇기 때문에 3억 8천 되면은 10원도 안 줍니다. 이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우리 이제 학원생들이 근데 지금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구독세네요. 거의 95% 해결됩니다. 물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는 여기 예상 배당표를 프린트 해주고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고한도. 매수신청 대리 권리 분석 상담 수수료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 프린트 가지고 한번 봅니다. 19에 18이고 19에 18이고 예전에는 이 뭐 소액보증금 계산한다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놈 계산한다고 강의에서 제가 젊을 때 배울 때는요, 3분의 1 정도는 그게 소비 다 해버렸어요. 소액보증 계산한다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3차죠. 64% 어창구 판룡동의 다가구 주택이다. 그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나왔는데, 여기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열어보니까 쭉 많다, 그죠? 임차인이 몇 명이냐 하면은 9명에 5억 3천. 그죠? 임차인이 9명 5억 3천인데, 요 임차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은행 설정보다 늦습니다. 건지당보다. 아시죠? 늦어요. 늦기 때문에 2013년 1월 15일. 자, 은행 이 건지당도 5억 3,900인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도 9명에 5억 3천이고, 서로 빡빡하죠? 삐끗한데, 지금 최저가는 얼마냐 하면은 6억 3천이니까, 그럼 누가 올까? 은행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제 임차인들이 거의 다 뭐 7, 80%가 무배당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번 건저당보다 빠른 사람 있는가?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건저당 일자보다, 이날짜보다도 빠른 사람, 2013년 1월 15일보다 빠른 사람, 내가 퍼뜩퍼뜩 보니까 없네요. 없네,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요거는 여기 예상 배당표 있죠? 요것만 누르면 돼요. 요것만 누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면 이걸 퍼뜩 봅니다. 보고 일일 주판 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그럼 요번엔 낙찰이 되면은 집 경매비용 빼고 요거 가지고 소액 보증금 받는 한 사람만 1,400이고, 그 다음에 은행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명 정도만 더 받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거의 뭐 무배당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무배당이 되죠. 참 안타깝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전세 들어가지고. 소액 보증은 그건 어떤 사람인데요? 그거는 이제 앞에 그 아까 표 준 거 있죠? 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아까 한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여기 한 사람밖에만 안 보였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4천만 이하니까 1,400 받고, 그죠? 그러면 4천만 이하 1,400이다. 이건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은 설정을 봐야 돼. 설정. 4천만 원 이하다. 그럼 요 건저당을 요 봅니다. 요거를 구간을 봅니다. 요 구간은 2013년도죠. 1월 15일 날 기타 지기니까 제가 펴줬다. 2013년도 1월 15일 설정이 됐더라. 그럼 요 표 봅니다. 2013년도. 그러면 여기 해당되죠. 여기 해당되죠. 2013년도. 2010년 7월 26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뒤에 이제 설정했으니까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4천만이 하면 1,400이 되고, 4,100만이면은 10은 안 주고, 그런 겁니다. 금액이 오버되면. 이해가십니까? 이제 설정이 2014년도니까, 이게, 13년도니까, 여기 7차 개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천에 1,400. 지방은, 서울 같으면 2,500 줍니다. 그죠? 7,500, 2,500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대부분은 알 수가 있다. 이것처럼. 자, 하나 더 봅니다. 그럼 예상 배당표가 또 하나 더 이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 부교재 봅니다. 부교재의 2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산 해원구 해성동 41% 떨어졌죠, 41%. 요거는 사시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그냥 아파트 있지 마시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에 월세 다 없는 거 앉는 보다는 이거 바꿔가지고 금액도 뭐 괜찮네. 2억 4,700이니까 그죠? 몇 프로입니까? 6억짜리가 2억 4,700, 2억 5천이니까 3억 5천 떨어졌어요. 41%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2018에 7807. 자, 여기 보니까요. 마산 해운구, 그죠? 해운구의 이 다가구 원룸인데, 5차입니다, 5차. 5차가 떨어졌고요. 뭐, 집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집입니다. 이 집이고, 또 이 집이, 지금 쭉 내려보니까, 이게, 있죠? 이게 이제 무슨, 편안한 보금자리 났다죠? 편안한 보금자리 가지고 이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차가 어디 되는가 한번 봅니다. 주차가 임막대가 있죠. 다가구 원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지금 주차가 길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전자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서마산 IC
여기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게 서마산 IC 들어가는데 입구에 지금 빌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빌라가 도로를 어느 정도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거는 뭐 아주 보기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임차인이 많아요. 그죠? 무슨 임차인이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몇 명이죠? 14명에 5억 3,200에 월세가 5만원. 그러니까 요것도 한 5억쯤 되죠. 그죠? 한 5억쯤 됩니다. 그럼 예로 이 사람들이 월세를 받았으면 한 500만원 받는데 말이죠. 소유자가 5억 3,200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건조당 이 새마을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이렇게 2011년도 설정이 많지는 않는데 여기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많아요. 임차인이 5억 정도. 그러니까 집 낙찰가가 예상이 한 2억 한 5천 밖에 안 되겠죠. 2억 한 7천이나 밖에 안 되겠는데 그리 보면은 임차인이 5억 3천에 새마을 금고가 1억 3천에 그러면은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여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임차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액보증금을 여러 명 받습니다. 그죠? 여러 명 받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소액보증금이 여기에 요 들어온 사람이 6명 받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정도만 조금 배당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소액보증금이 이 배당금 사람 많아요. 5,500 이 사람들 또 이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이 있습니다. 5명 정도, 5명 정도가 지금 거의 무배당이 돼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대부분 다 이제 LH 공사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뭐 LH 공사에서 이렇게 많이 권리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LH 공사에 지금 공사를 통해서 임차한 사람들이 있죠. LH 공사에서 주선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30% 싸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LH 공사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또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명도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에 내가 사는 것보다는 예로 토월서원에 32평짜리 아파트 한 2억 5천 합니다. 그죠? 그거 사는 것보다는 바꿔가지고 요 살면서 아까 전에 월세 좀 한 4, 500 받으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조금 이런 기회에 한번 팍떡 용감하게 마음을 먹고 어차피 누가 사야 되거든 이게. 그죠? 사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파트 32평짜리 2억 5천 주고 살아봤자 저거 싣고 방 3개 쓰고 그냥 앉아있다가 나 재건축 하면 어딥니까? 거의 별 힘도 없는 거 그죠? 없는데 이거 사가지고 땅도 68평이고 건물도 150평이네. 150평에 이렇게 이제 4층짜리 그죠?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죠? 다가구 주택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현지는 권력은 한 8년 됐다 그죠? 해도 건물은 한 50년 동안 씁니다. 50년 동안 쓰니까 걱정 없어요.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자, 그래서 요게 예상 배당표만 누르면은 여러분은 큰 문제는 없어요. 답이 다 나오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까 표 나눠준 거를 너무 여기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가 얼마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다 지역별로 구독시험도 한 20년 묵었거든요. 20년 업력이 20년 되니까 상당히 잘 돼가 있어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잘 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돼가 있는데 일부 한 5% 정도는 임금 채권이 왔다, 법정기일 빠르다 등등등 해갖고 이제 배당표하고 진짜 배당표하고는 틀린 경우가 좀 있어요. 있는데 막 그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요거를 보면 됩니다.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시 권리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 보면 되고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성동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부교재에 제가 여놨죠. 2페이지인가 여놨습니다. 요건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에 용감한 사람이라 된다. 용감한 사람. 알겠죠? 용감한 사람이라 되지 그냥 용감하지 않으면 안 돼. 알겠죠? 용감한 사람이면은 배들 새마을 공고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여러분들이 인수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냥 홀로 사시는 것보다는 요번 기회에 6억짜리 그죠? 6억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주택연금을 넣어도 여기에서 한 5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억 한 7, 8천 해갖고 5억 5천 받으면 나는 2배 정도 연금을 받고
월세는 또 뭐 보증금 없는 월세는 무한대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거의 한 2배 되는 주택연금을 아마 이 정도 같으면은 65세 같으면은 한 125만 원 정도 줄 것 같아요. 연금을 65세쯤 되면 60세 되면은 뭐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밖에 안 줄 것 같는데 나이가 65세 되면은 한 125만 원 정도 줄 것 같아요. 주면은 이제 평생 부부가 뭐 사망할 때까지 다 주는 거고, 그다음 월세는 뭐 충분히 그냥 가해 수업으로 그냥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임차인이 많으니까 아까 보니까 임차인 많더라 그죠? 많기 때문에 열 몇 명인가 뭐 되대요. 그러니까 한번 요 용감하게 도전한 사람 없습니까? 응? 없어요. 임차인이 요 보니까 뭐 열 몇 명인데 참 명도가 조금 문제는 있긴 있지만은 막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한 서너 달 지나가면은 일단 다 해결됩니다. 일단 하겠어요? 일단 해결돼요. 전세가 한 5억 정도 되는 이런 물건입니다. 그죠? 이사비는 얼마 정도 줍니까? 이사비는 이제 집행관한테 이제 뭐 법 해결 안 되면은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 집행관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관은 보통 우리가 보통 그래요. 막 평당 한 5만 원 정도, 5, 6만 원. 그러면은 30평 같으면은 만 150, 180, 막 그 정도 예산이 들겠네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한 세대당 한 200만 원씩 정도. 그러고 이제 소액보증 받는 사람들은 줄 필요 없고 무배당 되는 사람만, 그죠? 하고 소유자하고 그쪽만 한 작게는 200, 많게는 300, 막 고선에서 보통 움직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실 분은 도전해도 좋겠다. 뭐 내가 보기에 길도 물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죠? 길 물었죠? 물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너무 소액보증금에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용호동의 이 주택은 확정일자를 안 찍어가지고 1억을 배당을 못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15에 1287. 그래서 이제 참 우리 그 우선 변제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전입신고를 하고, 보통 보면은 다가구는 근린주택이나 다가구는 보면요 대부분 은행 설정이 돼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가 설정이 뭐 2, 3, 4억 막 이렇게 막 돼가 있어. 대출이 돼가 있는데 임차인이 이제 2층이고 막 들어간다면 1, 2층이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게 낙찰이 이제 5억쯤 되죠. 5억쯤 돼갖고 낙찰이 8명이 들어서 됐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인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두 사람만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1층 안채에 있는 사람은 1억을 줬어요. 전입일자는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사람은 전입일자가 2년이 늦어요. 1억이 있죠. 둘 다 배당 요구를 잘 했습니다. 적정하게 시간 내에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배당 순서는 1층 안채가 먼저 들어갔죠. 그럼 1층 안채가 먼저 1억을 가져가고 여분이 있으면 2층이 가져가고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배당표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뭐가 틀립니까 지금? 1층 안채는 확정일자가 없고 이거는 확정일자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2층에서 이 씨가 가져가고 1층에 김 씨는 1억을 못 받아고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확정일자 하는 뭡니까? 확정일자. 그 은행 설정대에 전입을 할 때는 2층에는 보세요. 이 씨는 바로 그날 전입신고 잔금을 주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인 찍었잖아요. 그럼 뭐 1층에 있는 사람이 2년 전에 들어왔는데 전입은 먼저 했어요. 2년 전에 했는데 확정자 없어. 그러니까 배당이 고마 막 거꾸로 대표 거꾸로. 그 2층은 못 받, 1층을 못 받고 2층만 받아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2층은 이시는 받아갑니다. 이게 이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받아갑니다. 이시는 보면은 여기 이시는 이거 받아가고 1층은 또 얹고 이래요. 1층은 얹고 뭐 이렇습니다. 참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그죠? 확정일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요게 나중에 1억이 왔다 갔다 지금 배당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또 똘똘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중개를 했어요. 김 씨한테. 그래갖고 울고불고 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1억을 못 받고 나가야 되는데 무배당이 된다고 다 그러는데 나 막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뭐 아들 장가 간다고 1억 전세를 마련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 나 아버지한테 큰일 납니다. 뭐 짜면 됐냐. 와이프도 어서 내죽겠다 하고 난리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임대차 계약서는 석장 팔고 하잖아요. 보통 중개사하고 그죠. 그러면 중개사가 그때 탁 똘똘한 중개사는 매달 월말만 되면은 5장, 6장 되는 전세 계약서를 동사무소 찍습니다. 그럼 한 장에 600원이거든요. 그럼 5장 받자 뭐 3,000원만 주면 찍는 거예요. 중개사는 갖고 있어. 옛날 확정일자 있는 거를. 아시겠어요? 1억 사람 옷가 싶어서. 그래 갖고 있는데 딱 왔어. 1억이 지가 무배당 된다고 확정이 없어가지고. 짜면 됩니까? 분명히 이제 그때 장검추한테 확정 잘 찍어라고 설명 다 해주는데 불구하고 잡히고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그럼 내가 1억을 배당 요구는 했으니까 1억을 내가 받아줄 테니까 받아주면은 몇 프로 주겠느냐? 자, 몇 프로 주겠습니까? 자, 남자 뭐였다? 몇 프로 주는 거야? 몇 프로? 10%, 10%. 어? 10% 줘야 돼. 10%? 나 안 해. 안 줘. 20%. 20% 조금 생각은 되는데 30% 안 됩니까? 아, 1억이 뛰는데 뭐 지금 7천만 원 건지는 파인데 50% 해도 뭐 줘야지. 그래 너무 10% 그럼 너무 좀 그럼 엄마 나 모르겠다 그거 너무 하는 거지 뭐 10%하고 그냥 뭐한 30% 정도 붙으면은 막 적당하게 3대 7 오케이 이래가지고 내 거를 그 지난번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배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은행에서 이의신청했어요. 주상반은 전에 이상한 계약서를 뭐 전에 그때는 소유자가 바뀌고 계약서를 이 사람 낸 거라. 근데 그 전에 찍어놓은 확정자 좋은 게 있었어요. 옛날 소유자하고 찍어놓은 거. 그걸 안 내고 집주인이 바뀌면 또 계약서 또 새로 또 만들잖아요. 만들고 또 확정 또 찍잖아요. 이런 건데. 그거를 낸게는 군부에 늦은 거라. 그게 바뀌기 전에 소유자하고 계약서 그거를 확정자 빠는 거를 그래갖고 이제 지는 늦가 내갖고 못 받는 되는 거라. 내가 본 게 아니라 옛날 계약서 가고 그거를 다시 법을 냈거든요. 배당기를 다 지나고 난뒤에 배당 날짜 며칠 앞두고. 그래 법원에서 우리한테 배당을 했어요. 1억을. 지금 1억을 했는데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유동화회사에서 붙었어요. 한 10달 뒤에 결국은 달리 볼 건 아니다. 그 사람이 맞는 거니까 1억 주는 게 맞다 해갖고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타간 사례가 있어요. 3천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똘똘한 중개사는 매달 중개가 끝나면은 전세 계약서를 또 동사무소 가서 사실다 가서 600원짜리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 뒤에다 방망이 찍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 그럼 확인일자, 확진일자니까 그거만 찍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은행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전입 신고를 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확정 꼭 찍어야 돼. 확정일자도 빨리빨리 찍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지난번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8월 1일에 1억을 줬어. 이 사람이. 또 8월 16일에 1억을 준 이런 집에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 1억을 준 이 사람은 처음에 계약금만 1천만 주고 이 사람은 8월 말일에 나머지 9천만 줬어요. 그러면 요 중간에 16일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했어요. 근데 1천만 원 준 이 사람은 전입신고하고 플러스 확정일자 찍고 동사무소 가서 그러고 키를 다이얼 번호를 알아가지고 지가 짐을 내놨고 조금 담아 썼어요. 이런 상태에 중간에 전세권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배당에서 이 A하고 8월 16일 준 B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대법원에서는 B는 지고 A한테 답을 줬어요. 1천만 원 밖에 안 줬지만은 우리가 대법원에 우리 주택인자법 보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하고 나면은 여타 뒤에 건저당이나 전세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했지 돈을 다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고 돈을 다 주고 해야 우선 배당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다 주라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입 확정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아파트 한 군데다 그러면 그건 집밖에 없으면 상관없는데 본건에 뭐 한 4세대 쓸 수 있는 이런 근린주택이라 그런 걸 빨리빨리 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뭐든지. 알겠죠? 그런 사례도 있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배당에는요, 방금 우리가 준 거, 아까 전에 있죠? 소액 1,400가 준 거 있었죠? 아까 전에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이 배당에는 이 선배당이 있고 후배당이 있어요. 그 선배당은 소액보전금, 그 다음에 이게 소액보전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 임금하고 최종 3개월 퇴직금 이겁니다. 보통 3개월 임금하고 3개월. 이것도 큽니다. 이것도 공장 같으면은 보통 뭐 연봉 6천 크면은 6천에 거의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도 3년 퇴직금은 3개월 월급과 똑같거든요. 그럼 거의 3개월 임금도 하면 뭐 월세 월급 같은 뭐 6개월치입니다. 반년치입니다. 반년치. 그러면은 여러 종업원이 3천만 원에 종업원이 100명 크면 얼마고? 3억이요. 30억이요. 3억이죠. 3억. 아니다. 3천에 6천만 원이니까 사람들. 그러면 이제 절반이니까 3개월 월급하고 3년 퇴직금 하면 3천만 원 아닙니까? 1년치가. 그럼 3천만 원을 먼저 떼간다. 그럼 뭐 10명이면은 3억이고 100명이면 30을 떼간다. 나선 대표 뭐 30억까지는 저가 쑥 주사가 빈기네 건전당을 100날 해봤자 은행에서 여러 50원 마실 때 30억 띠가 빈다. 공장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자, 그 소액 임차 보증금은 뭐 천 몇백만 원씩이니까 그거는 큰 건 대세는 아닌데, 일단 임금 채권은 건전당 여기입니다. 5순위입니다. 5순위. 그죠? 군번이 5순위예요. 그래서 1순위가 소액 보증금, 요것도 동순입니다. 1, 2순위는 동순이에요. 이건 2라 하면 좀 그렇다. 요것도 1입니다. 1. 1순위고, 임금 채권이나 요거는 같은 2순위입니다. 동순이에요. 임금 소액 보증금하고 임금 채권. 요거는 동순입니다. 경합이 되면은 이제 서로 안 분배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가 또 좀 빨라요. 그 다음에 이걸 당해세라고 그래요. 당해세. 당해세는 또 취득세는 당해세는 아닌데, 취득세 신고하고 은행에서 보통 이전해주고 설정 갈등을 잡거든요.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취득세는 당해세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취득세는 3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 건전한 은행 설정보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뭐 받습니까, 보통? 국세환납 증명서, 지방세 환납 증명서 받죠? 그거 받는 거는 건전한 우리가 설정 100날 해놔봤자 이 법정기일이 빠르면은, 하루도 빠르면 일망가 먼저 가죠. 세무사 압류가 된 이게 숨어 있다가도 먼저 가자 합니다. 조금 위헌 소진이 있는데, 좌우지간 법정기일이 빠릅니다. 4개 다 주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건전당이냐, 전세권이냐,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따집니다. 그럼 확정일자 임차인은 또, 이것도 또 조금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합니다. 기준해서 건전당, 전세권 이 3개가 싸움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주로 5순위에서 90% 싸움하지만은 여기 선배당에서 많이 또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임금채권 또 하고 법정기 요거를 맛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봅니다.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그죠? 전입일자, 배당 요구, 근데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 소액보증금 아까 1,400 주는 거 있죠? 그거는 확정일자는 있든 없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전입일자, 배당 요구를 잘 하시면 돼. 자, 그럼 김해 흥동입니다. 요거는 우리 부교재의 1페이지. 1페이지를 자, 열어서 한번 봅니다. 김해 흥동은 여기 보면은 이제 걸린 주택이 돼가지고 낙찰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조금 초록 색깔은 이거는 주택이고 빨간 거는 상가입니다. 나래허, 미용실, 세탁소, 가람유통은 쌀집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지금 보기에는 하나, 두 개, 3개, 4개가 있고, 상가가 3개 있고, 걸린 주택이죠. 이런 거를 여기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배당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요것만 잘 찾아보면은 이제 소액보증금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거의 마스터됐다. 어느 정도 안다 이러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0 이게 이제 아주 종합 문제로서 적합한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로서 자 한번 봅니다. 요 보면은 김해 흥동에 이 조그마한 이 상가인데 잘생겼어요. 도로를 물고 잘생겼는데 여기에 2차가 낙찰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가 있냐면은
자, 봅니다. 이 방한칸, 방구도 우리다, 방한칸. 여기에. 방한칸에 1,400을 줬는데, 경매 후에 전입신고했다. 이거 안 되겠죠? 그죠? 경매되고 전입신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탈락. 이거는 무조건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탈락. 탈락. 자, 그 다음에 또 방한칸. 이 사람은 전입 확정도 잘 하시고, 배당 요구도 잘 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소액 보증금은 이제 타갈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자, 그 다음에 또 방한칸.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건 뭡니까, 이거? 아까 했죠?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도록 했죠? 확정일자는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 법원에서는 모르죠? 모른다, 이거 법원에서 서류를 안 주니까. 그럼 이거 탈락. 이것도 무배다. 자, 그 다음 또 방한칸. 요거도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도 뭐 적당히 잘했네요. 그럼 요 사람은 또 좀 받을 수 있겠다. 금액은 나중에 따지긴 하고. 자, 상가 봅니다. 상가를 보니까 나래해요. 이 미용실인데, 미용실. 미용실은 한산 보증금이 4,500이라. 우리 창원은 3,000 넘어가면 이따 탈락이에요. 3,000 넘어가면은. 자, 그 다음 봅니다. 세탁소. 세탁소도 한산 보증금이 4,500. 요것도 아마 탈락 같아. 내 느낌에. 3,000이 넘어가니까. 가람 유통. 요것도 8,200이니까 요것도 탈락. 아시겠어요? 그럼 요럴 때는 상가는 월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1,000만원씩 받아. 아시겠어요? 배당 요구할 때 내한테 물어봤으면은 그러면 저기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해가지고 뭐 월세는 없는 걸로 계약서를 다시 주인한테 쓰도록 해가지고 그래갖고 신고를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1,500, 1,000만원 뭐 이런 1,500, 1,200이니까 아마 75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니다. 이 설정 날짜 봅니다. 설정 날짜. 여기 보면요. 건전한 날짜가 지금 2010년 4월 9일입니다. 이게 은행인데 2010년 4월 9일. 그럼 아까 얼마에 얼마인가 그건 아까 표를 아까 줬죠 제가. 2010년 4월 9일. 자, 주택이면 몇 차게 됩니까? 자, 여기 들어가요. 여기죠. 6차기죠. 이것도 4,000만이 하면은 1,400. 주택이면은. 자, 그럼 2010년 뭐 얼마니까 상가 같으면은 3차에 들어가네. 그죠? 여기 들어가죠. 2,500만원 이하라야 750. 그럼 아까지는 이제 월세만 없으면은 전부 다 750원 받아갑니다. 없이 신고하면. 알겠어요? 우리 판례에서는 뭐 줄여서 신고해도 달리 볼 건 아니다. 그래 주면 되겠다. 뭐 그렇게 판례가 해설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주택은 4,000만 이하면은 1,400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둘 다 4,000만 이하 같더라고. 그래서 두 사람만 아까 소액 보증금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주택만 아까 전에 4,000만 원 이하에 1,400이 아까 둘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꼭 눌려보면요. 어디 앞에 놓? 어디 있네. 눌려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보면은 소액보증금 1,500, 1,400 이런 사람은 주택 두 사람 받고, 알겠죠? 받고 나머지 이제 은행에서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줄 서갖고 조금 가져갈 사람은 가져간다. 확정된 사람, 건지당자 가져가네요. 자, 그래서 우리 소액 임차인을 보면요, 아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얹고 아까 쌀집하고 미용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탁소하고 뭐 그런 데는 배당이 없더라. 아까 그러고 경매지에 들어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또 배당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배당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답을 안 보고 풀면은 이제 나도 하산하면 되겠구나 느끼면 됩니다. 못 풀면은 재수강하시면 되고, 재수강. 알겠어요? 자, 이해가시죠? 법정기일이 이제 여기에 소액보증금 타가는 거, 상가에 걸린 상가에 타가는 거 봐야겠습니다. 낙찰 금액에 대해서 까왔다는 이야기세요. 낙찰 금액 가지고 예. 군번대로 예. 군번대로 하는데 은행보다 빠른 사람이 아까 소액보증금 1,400 쌓고 하는 그 사람만 빠르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 문제 가져가고 100% 만족하고 뒤에 여분이 있으면은 이제 또 전입이나 확정을 또 빠른 사람들 있죠. 줄 서보면은 그 전입 확정도 전입은 2년 전인데 확정이 오르다 그러면은 그건 안 좋아요.
오히려 전입이 작년이고 확정도 작년이고 이 사람이 더 빨리 가자. 무슨 말이죠? 전입 확정은 두 개 따져하고 너가 한 날짜를 설정을 건주당하고 똑같이 답을 줬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전입 확정은 같은 날이 좋아요. 같은 날이. 같은 날이 좋습니다.